근데 이게 이번에는 아예 종부세 내는 사람 기준선, 가르는 기준선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앞서 살펴본 이제 양도소득세와 더불어서 네. 부동산 관련된 세제 중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종합부동산세다. 그쵸.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현행 종부세의 과세 대상을 일단 살펴보면 네. 일단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일단은 되는 것인데 네. 거기서 기본 공제를 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그 이외자 같은 경우는 9억 원. 법인은 이제 공제를 해주지 않고요. 이런 방식으로 과세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이 과세 대상의 기준, 그러니까 문턱 자체를 새로 신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14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 대상자가 되고 네. 그 이외의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해야만 과세 대상자가 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조정 내용도 함께 이제 네네네. 개편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공제 금액을 그 개편안을 좀 살펴보시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2억 원을 공제를 하던 것을 14억 원으로 상향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비거주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기존의 그 1주택자 이외의 자가 공제를 받던 9억 원을 공제를 받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1주택자 이외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4억을 해주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에 그중에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더해서 최대 9억까지 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취지는 상당히 뭐 분명한데요. 실제로 살고 있는 한 채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보유만 하고 있는 주택이거나 또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개편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은 종부세는 이게 집을 몇 채 가졌느냐, 뭐 특히 3주택 이상이면은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주택자에게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했던 건데 이 세율을 체계를 손봤다는 건 어떻게 바뀐다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면 될까요? 우선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네. 어떤 사람은 강남에 또는 뭐 서울에 이제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네. 어떤 분은 다주택이지만 가액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쵸, 현행 규정상으로는 일단은 주택 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종부세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세율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싼 집을 그러니까 가액이 높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세부담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자료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택 수에 따라서 나누던 그런 세율은 이제 폐지가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가액에 따른 세율 구조만으로 단일화시켜서 세율을 매기겠다, 부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특징적으로 본다면 6억에서 12억 구간에 있는 세율은 종전에 1%였는데 네. 이게 1.3%로 돼 있습니다. 네. 다소 이제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94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과세표준 94억 원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최대 세율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 세율로 5%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조금 더 어떤 그 세부담을 지우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종부세도 이 주택 수에 중심을 두고 세금을 체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격에 따라서 조금 더 부담을 가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 또 내용 중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어려워서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예. 이게 또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뭐 세법 용어가 어렵고 좀 낯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난해하다고 느끼실 수 네, 있는데요. 쉽지 않네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이 용어는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종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공시 가격이 얼마냐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 가격을 전체를 가지고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공시 가격에서 앞서 설명한 기본 공제를 차감하고 그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시 가격을 종부세 계산에 있어서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대해서도 이번 개편안에 내용이 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행 기준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100% 범위에서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현행 기준으로는 60%를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 또는 지방의 2주택자 이하 같은 경우에는 현행 60%의 비율을 70%로 상향하고요.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이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제외를 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27년도에는 70% 그리고 궁극적으로 28년 이후부터는 80%로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상향되게 되면 그러면 세부담도 올라가겠죠.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늘어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세제 개편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부담이 커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불만도 속출할 것이고. 근데 이제 갑자기 세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좀 포함이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뭐 가장 이제 뭐 급격하게 사실 세부담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됐었고요. 이제 종전에 그러니까 현행 세법에도 네. 종합부동산세법에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를 계산을 하고요. 거기서 150%까지만 당해년도에 세부담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캡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도록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150%로 되어 있던 세부담 상한율을 200%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개편안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부세에서도 고령자 분들이나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좀 세금을 감면해주는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양도세 얘기를 저희가 할 때도 그렇죠. 보유보다는 이제 거주로 더 방점이 찍힌다라는 식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의 전체적인 맥락이 다 바뀌는 건데 그럼 종부세도 세액공제랑 같은 흐름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제 개편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보유보다는 거주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이해가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요. 종부세에서 세액공제라고 한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연령공제가 있고요. 그게 이제 20%에서 최대 4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보유한 분들을 위한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그게 20%부터 최대 5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공제를 합쳐서 최대 그 한도는 80%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편안을 살펴보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궁극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의지고요. 그래서 27년도는 이제 그 어떤 완충 구간으로 보셔서 27년도는 보유공제의 2분의 1 그리고 거주공제를 적용한 공제율 중에 선택해서 높은 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8년도 이후에는 보유에 대한 공제가 아니라 거주에 대한 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는 80%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공제에 대한 한도가 생겨요. 이 한도가 지금은 없는데요. 네네. 그런데 27년도에는 한도를 800만 원, 그리고 28년도부터는 600만 원의 한도가 신설된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결국에는 뭐 양도세에서도 내용을 봤고 지금 종부세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결국에 지금 27년 내년 내후년에 완충적인 기간을 두고 그 뒤부터는 조금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 문제는 이제 제일 이제 걱정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내 문제 집 한 채가 내 전 재산인데 근데 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득이 또 불규칙적이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집값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올랐는데 그 이거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을 내가 그럼 어떻게 부담하라는 거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지금 가장 또 많고 두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중간 뭐 완화책 이런 것들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은 아킬레스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나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부동산 가치가 알아서 상승한 거고 그에 따라서 종부세를 부과하면 나는 이제 연로하고 소득이 없는데 낼 돈이 없다. 힘들다. 이런 이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종부세에서는 또 특이하게 납부 유예라는 제도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납부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는 하지만 그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인데 현행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리고 소득 요건이 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6천만 원 이하인 자를 납부유예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상속이나 또는 뭐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이제 미뤄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 납부유예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약간 숨쉴 틈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주의 깊게 이제 보실 것이 소득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총급여 기준으로 8천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7천만 원 이렇게 어떤 그 납부유예의 기준을 조금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반대로 종부세에서 오히려 좀 기간이 짧아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예. 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양도소득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우리가 부동산세제에 있어서 항상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주택자인데 나는 뭐 투기 목적도 아니고 나는 실수요자인데 순간적으로 어떤 그 실거주 목적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그렇죠.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사를 가는데 뭐 집을 팔고 나서 살라고 하면은 그러면 갈 곳이 없으니까 먼저 새 집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현행세법으로 보면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라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년으로 단축되고요. 지금 개편안에 보면 이 제도는 8월 4일 이후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것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던 종전주택 그리고 신규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 텐데 이번에는 지역 문제인데 지방에 예. 집 한 채 사면은 이제 1주택 이 혜택이 사라질까봐 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인구가 좀 어쨌든 지방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던데 요거는 어떤 내용들이 확대된 내용들이 있던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내용도 사실은 종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확대했다 이런 그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행 규정은 인구 감소 지역이나 또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의 주택을 사게 되면 원래 내가 한 채인 사람인 경우에 이런 그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있는 집을 샀었을 때 기존에 있던 1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들, 혜택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지역을 대폭 확대했고요. 그래서 비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는 제외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범위 자체를 확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집을 또 지역에 또
또 비싼 집을 사면 안 되니까 네네. 가액 기준이 있는데요. 공시 가격 기준으로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금 늘려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